안녕하십니까. 9시 전북권 뉴스입니다. 울산에서 의문의 우편물로 인한 독극물 의심 사건이 발생한 뒤 전국에서 비슷한 신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전북에서도 관련 신고가 접수돼 경찰과 소방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전북경찰청과 전북소방본부에는 오늘 정체가 불분명한 우편물을 받았다는 신고 8건이 접수됐습니다. 지역별로는 군산 3건, 전주와 완주, 진안, 순창, 정읍에서 각각 1건씩 접수된 가운데 일부는 오인 신고로 확인이 됐고 인명피해는 아직 없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군과 함께 현장에서 위험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며 알 수 없는 우편물이 오면 내용물은 열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전북은 이번 집중호우 때 16,000헥타르가 넘는 농경지가 잠기며 농작물 피해가 컸습니다. 일부 농민들은 논으로 흘러든 축사 분뇨 때문에 2차 피해까지 호소하고 있습니다. 무슨 사연인지 김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논마다 구멍이 숭숭 뚫려 있고 심어놓은 모는 색이 바랜 채 맥없이 쓰러졌습니다. 정상인 모는 이렇게 뿌리가 하얀데 피해 농지의 모를 뽑아보니 뿌리가 썩어 없어진 상태입니다. 지난달 푸릇푸릇하던 모는 한 달 만에 완전히 상했습니다. 지난 13일부터 엿새간 최대 600mm에 가까운 비가 내려 일대가 물에 잠긴 데다 근처 축사의 분뇨가 논으로 흘러 벼가 죽었다는 게 농민들 설명입니다. 소똥이 아니면은 이렇게 새카매들 아니에요. 한창 벼가 자라고 이삭을 맺어 한 해 수확량이 결정되는 중요한 시기. 피땀 흘려 가꾼 모가 썩어버린 모습을 보며 농민 속도 타들어갑니다. 70평생 내가 살아오면서 비가 이렇게 많이 온 적도 없었지만 피땀 흘려서 전 농사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먹지도 못하게 이렇게 생겼는데 이걸 어떻게 폭우로 인한 침수와 수온 등에 따라서 벼가 죽을 수도 있지만 염류 성분이 높은 가축 분뇨가 반려 없이 뿌려질 때도 작물을 썩게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비로 물에 잠긴 축사는 익산에서만 30여 곳. 익산시 농업기술센터는 축사 인근 농지 100헥타르에 분뇨가 흘러 넘친 거로 보고 피해 농지의 토양과 잎을 가져와 성분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축사 주변에 이런 식으로 피해를 좀 더 작물체가 벼가 피해를 입은 논들이 좀 더 있어 보이니 축분의 영향은 좀 일정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용하는지까지는. 익산시는 폭우로 인한 농작물 피해 신고를 받고 보상에 나설 예정이나 분뇨로 인한 피해 보상 지침은 따로 없다는 설명입니다. 전례 없는 폭우로 인한 농작물 침수에 분뇨 피해까지 겹치며 농민들은 시급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규희입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익산과 김제 죽산면 등 특별 재난 지역의 지적 측량 수수료를 2년 동안 감면합니다. 주택과 창고, 농축산 시설이 부서진 경우 수수료를 받지 않고 그 외 피해 지역이나 복구를 위한 수수료는 50%만 받습니다. 지자체 민원실에서 피해 사실 확인서 등 필요한 서류를 받아 인터넷이나 전화,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전라북도가 농협공동법인과 함께 수박과 상추, 토마토 등 농산물의 공급 안정화를 추진합니다. 산지 물량이 적은 채소와 과일은 다른 시도 공급 물량을 전북 지역 도매시장에서 출하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최근 폭우로 수박과 상추, 토마토 등 시설하우스 630헥타르 1,100여 동이 침수돼 공급량이 줄면서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중복인 오늘 군산에서 개를 불법 도축하던 업주가 적발됐습니다. 동물단체는 이달 들어 전북에서만 도축장 8곳을 발견해 개 수백 마리가 잔인하게 도살된 현장을 고발했습니다. 안승길 기자입니다. 어둠이 깔린 새벽, 동물단체가 경찰과 함께 개 도축장에 들이닥칩니다. 오늘 중복을 맞아 바삐 작업이 진행되고 있던 이곳. 불법 도축이 이뤄진 현장입니다. 동물단체가 도착했을 때 전기봉과 토치를 이용해 도축이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이날 도살된 개는 15마리. 5구는 가공하려 털을 태우고 있었고
나머지는 이미 화물차에 실렸습니다. 바로 옆 뜬장에선 도축을 기다리던 개 수십 마리와 경매 딱지가 붙은 염소도 함께 발견됐습니다. 식용으로 쓰이지 않는 품종견도 여럿 있었는데 이른바 강아지 공장에서 새끼를 낳다 버림받고 이곳에 보내진 거로 보입니다. 그날 원지는 얼마 안 돼요. 한 마리 그 사람은 2만 원, 3만 원. 개 팔으려고 내가 몇 마리 담은 거 그만 쉬려고. 2005년부터 농장을 운영해온 업주. 키우던 개만 도축했다고 항변하지만 중간상이 드나들며 도살을 맡기려 개를 끌어내는 장면이 여럿 목격됐습니다.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오랜 기간 몰래 도축이 이뤄져도 처벌할 수 있는 법조차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개는 축산물위생법상 가축에 포함이 안 되잖아요. 법으로도 처벌을 못하죠. 동물보호법이 잔인하게 조사한 거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경찰은 업주 등 2명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동물단체는 구조한 개 80여 마리를 보호소로 보내 입양 절차에 나설 예정입니다. 개는 도살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여긴 농장 형태로 운영이 된 거잖아요. 공무원들이 들어와서 이 내부를 봤다 그러면 적어도 이런 상황까지 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 도살하신 분이 거부한다고 그래서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이달 들어 익산과 김제, 정읍 등 전북에서 발견된 불법 도축장만 7곳, 도살된 개는 800마리가 넘습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전북에서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규탄하는 어민 집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군산 지역 어민 500여 명은 오늘 군산 비흥항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규탄 대회를 열어 방류로 인한 북태평양이 방사능으로 오염되고 오염 가능성에 대한 국민 우려만으로도 수산업이 괴멸적인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민들은 일본 정부의 방류 결정 철회와 과학적인 검증 수용을 요구하고 우리 정부에도 수산업 보호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부안과 고창 지역 어민들도 집회를 열고 오염수 방류를 규탄했습니다. 최근 1년 반 사이 전북에 있는 중고등학교에서 시험 문제 오류 등의 이유로 치른 재시험만 100차례가 넘습니다. 교육청은 그때마다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재시험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종환 기자입니다. 지난해 전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2학기 중간과 기말고사 때 세 과목에서 시험 문제가 잘못 출제돼 2차례나 재시험을 치렀습니다. 교육청은 특별 지도에 나섰고 특별 연수와 평가 컨설팅 등을 통한 재발 방지책을 약속했습니다. 문항 출제 관련 연수를 철저하게 실시하도록 안내하고 결과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학교평가 관련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가 컨설팅을. 그런데 그때뿐이었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전주의 또 다른 고등학교에서 중간과 기말고사 때 5차례나 재시험을 치른 겁니다. 지난해에만 전북에서 시험 문제가 잘못 출제되거나 관리 감독 등의 잘못으로 100건 넘는 재시험이 치러졌고 올 상반기에도 재시험이 40건을 넘었습니다. 2차례 이상 재시험을 치른 중고등학교만 28곳이나 됩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전북교육청의 대처는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는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교사 업무 과다로 인한 실수 정도로 여기는 데다 현장 점검과 교사 교육 정도에 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학교에서 주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고 학교 현장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들여다보고. 전북교육청은 또다시 재시험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달 말까지 책임 소지를 명확히 하는 평가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해 각 학교에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험 당사자인 학생들이 이번만큼은 혼란과 혼선을 겪지 않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KBS 뉴스 이종환입니다. 다음 달 1일 개막하는 제25회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를 위한 이송 대책이 수립됐습니다. 잼버리 조직위는 세계 158개 나라에서 참여하는 청소년 4만 3천여 명의 입영과 퇴영을 위해 버스 2,150대를 투입해 인천공항과 부안 잼버리 영지를 오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전북 14개 시군에서 열리는 영예 과정 활동을 위해 버스 310대를 매일 운행합니다. 영지 안에서는 친환경 전기버스와 자전거, 전기카트 등으로 이동하고 속도는 시속 30km로 제한할 예정입니다. 새만금 세계 잼버리를 앞두고 부안군 변산면 국립새만금 간척박물관이 미리 문을 열었습니다. 새만금 간척박물관은 월요일을 제외하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무료로 운영합니다. 새만금 등 국내외 간척 자료를 비롯해 바다, 갯벌, 사람을 주제로 한 사진작품, 고지도와 민속품 등 소장품 6천여 점을 전시합니다. 새만금개발청은 보완과 개선을 거쳐 다음 달 초 공식 개방할 예정입니다. 태조 이성계는 남원에서 왜구를 크게 무찌르고 개성으로 가는 길에 오목대에 들렀습니다. 승전을 자축하며 잔치를 베풀고 또 새로운 나라를 세울 포부를 드러냈습니다. 언덕의 정상은 평평하고 또 전주 한옥마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명소인데요. 오목대와 이목대를 안광석 기자가 영상에 담았습니다. 이목대는 태조의 조상이 살았던 곳입니다. 1900년에 고종 황제가 목조대왕 국어유지라고 쓴 비석을 세웠는데요. 태조의 고조 할아버지 목조대왕 이한사가 살았다는 뜻입니다. 오목대는 1380년 고려말 우왕 때 이성계가 남원 황산에서 왜구들을 크게 물리치고 개성으로 돌아가는 길에 본향인 전주에 들러 왕조 창업을 약속하며 잔치를 벌였던 곳입니다. 전주 사람들은 일제강점기에 오목대 주변에 한옥을 지으며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지켜왔습니다. 지금도 700여 채의 한옥이 오목대를 빙 둘러 남아 있는데요. 오목대에서 노을진 하늘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한옥마을과 전동성당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전북교사노조가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숨진 교사를 기리기 위한 추모제를 엽니다. 전북교사노조는 내일 저녁 7시 전북교육청 광장에서 추모제를 열어 초등학교 교사의 죽음을 애도하고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앞서 전북교육인권센터와 교원단체들은 전북교육청 본관 1층에 합동 분향소를 마련하고 오는 24일까지 고인을 추모할 예정입니다. 최근 학생의 교사 폭행과 서울 초등학교 교사 사망 등과 관련해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가 책임을 느낀다며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이 보장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결의문을 발표했습니다. 협의회는 최근 아동학대 처벌법과 아동복지법 등의 법적 조치가 확대 적용되면서 학교가 법적 분쟁 현장으로 변하고 있다며 국회와 교육부 등이 참여하는 교권보호 공동 테이블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시군구 단위의 심리정서 치유센터 설치와 공립형 대안학교 설립 등 법적 제도적 차원의 정비 등도 서두르겠다고 밝혔습니다. 군산시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다음 달 16일까지 호흡 피해 특별 모금을 합니다. 모금 계좌는 전북은행 505-13-0300-689며 생필품 등도 받습니다. 9시 전북권 뉴스를 마칩니다.